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여권 핵심부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본 사람의 제가 전언에 의하면 총선 대선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당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 일반의 견해와는 다르게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 상당수, 특히 중도나 보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즉 문 정권을 빠돌이 수준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권이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의 근거는 문 정권이 여러 가지 행태에서 문제가 있고 경제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고 주변 동맹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또 아주 강경한 이념 지향으로 가면서 지금도 적폐청산을 언급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수준의 정권이 오래 가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권이 오래 가겠느냐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은 내부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 가지는 자만이나 오만,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가 워낙 허약하기 때문에 저런 수준의 상대를 갖다가 다루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아는 지인한테 한 너댓 명의 지인들이 전화가 왔대요. 대안이 있냐? 황교안이 밀어줘야지. 김동길 씨도 황교안 잘한다고 하는데 황교안으로 힘을 모아야지. 와, 황장수는 황교안을 비판하냐? 대안이 있냐? 이야기합니다. 자, 대안이 있냐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아래 태어날 때 대통령 이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대안요, 만들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안이 널려 있고 또 대안 믿고 안주하다가 과거에 이해창 씨처럼 3번이나 대선에 낙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따로 있냐 하는 대세론이야말로 그야말로 보수에서 앞으로 쪽박자기 쉬운 그냥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은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5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황교안이 지금 국회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사랑채에서 한 모양인데요. 이날 무슨 푸드 트럭에 올라가서 햄버거인가 핫도그인가 파는 행사도 하고 또 젊은이들 불러서 토크 콘서트 틀어놓고 자신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권 진 100일도 아니고 지금 야당이 가장 어려울 때 야당의 지지도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 진 100일이라고 책 내고 토크 콘서트하고 또 부인까지 불러내서 노래 부르고 나 이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날 행사 때 보면 이 오후에 수요일 날 오후 국회 사랑제에서 황교안 2040 미래찾기 토크 콘서트를 열고 20대 40대 청년들을 초청해서 소통에 나섰고 자, 18일간의 장애투쟁을 마친 뒤 18일간 장애투쟁이라 하면 18일간 싸움하고 다닌 줄 아는데 집회는 주말마다 하는 토요 집회 한 3번 했을 거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한 번 집회하고 대구 대전에서 한 번 한 게 다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갔다가 좀 봉변 치르기 했지요. 자, 그런데 그 장애투쟁을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제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정책 야당과 여성 청년 친화적인 정당으로 변화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0을 겨냥해 SNS로 행사 초청장을 발송하고 개그맨을 사회자로 섭외해 토크 콘서트의 지루함을 들기 위해 노력하고 1 푸드트럭에 올라 핫도그를 나눠주고 자 그리고 토크 콘서트는 황교안은 왜 황교안은 어떻게 라는 총 2부로 나누어졌습니다. 황교안이 대표 취임하고 철저하게 한국당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전부 황교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망조드는 아주 시초로 저는 접어들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자기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감정, 대학 입시 실패, 섹스폰 취미생활, 손주 비롯한 가족 이야기를 개그를 섞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고 또 행사 중에 부인하고 노사연 만남을 이렇게 열창했고 밤 9시 40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말 중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네 한국당 대표가 허구날 당치도 않은 사과나 하고 지랄을 하니 문통이 얕보는 거지. 쓰레기 집단보다 못한 한국당 해체하라. 니네들이 정통 보수냐. 입에 쑤셔 넣어줘도 못 먹는 한국당 없어져라. 자, 이렇게 비판하고 그 뒤에 말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 독사인 줄 알았는데 물뱀이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자, 황교안에 대해서 뭐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세력도 많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 총선 대선을 치러서 문 정권을 꺾을 수 있겠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황교안을 내세워 놓고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적당하게 끌고 가는 게 여권으로서는 가장 좋은 일일 건데 문제는 총선에서 여권이 이겨버리면 그 다음날 황교안이 집에 가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황교안이 결국은 총선용으로 끝날 수 있다. 자, 황교안이야말로 총선을 적당히 치르면 승전했다고 버티고 있겠지만은 총선에서 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물러가야 됩니다. 홍준표도 물러갔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김무성도 그랬고요. 안 물러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100일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보수의 대표주자로서 굳히기는 했다. 그거야 보수의 지금 인물 같은 인물이 하나도 없고 전부 그냥 올챙이만한 사람들만 덕실덕실하니 올챙이가 다리가 났으니 그 다리 난 올챙이라도 대표주자로 해야 되겠다고 황한테 쏠리고 있죠. 이런 시각에는 지금 돌아가는 시류가 어떻고 지금 전 세계적인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그리고 20, 30, 40대들의 시각이 어떻고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기보다는 그야말로 개중에 지지율 제일 높고 인지도 높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나올 사람이 누구냐. 현 시점에서 딱 그것만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황교안이 총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 짓고 원래 대통령 그 여성 대통령의 성격이 자기 일에 대해서 머리 못 깎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모든 상황을 좀 주재하겠다고 대통령하고 단판을 짓고 자 물러날 사람 이렇게 물러보내고 대통령이 사과할 거는 이렇게 하고 남은 것은 제가 이렇게 수습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런 수준에서 내 자리는 내놓을 거니까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연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위기는 좀 넘기고 봅시다. 이렇게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장차관이나 검찰, 경찰 등을 잘 다독거리고 통제했더라면 그 지경이 왔겠습니까? 또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권한대행이 되어서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정치적 압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다면 그 지경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황은 총리로서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도 본인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황교안이야말로 박근혜의 가신 중에서 책임을 져야 될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저 지경이 될 때 황교안이 과연 최순실이나 3인방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박근혜한테 전해야 된다 했습니까? 니는 했냐고 물으면 저는 아무 배설도 안 한 백이 거사지만은 TV에 나가서 5번 이상 3인방이나 그 뒤에 있는 배우를 쳐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법무장관 총리까지 하고 황교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그냥 검찰 간부 수준이죠. 한간에 넘치고 넘치는. 그러다가 법률사무소 하나 열고 그렇게 인생 끝났을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은총을 받아서 저렇게 온 거 아닙니까? 한국당도 차지한 거죠. 근데 한국당이 얼마나 지금 넌센스냐. 박근혜 탄핵에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 지금 한국당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한국당의 현역들을 탄핵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대폭 물갈이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웃기는 게 한국당이 뭐 탄핵을 책임을 물어서 대폭 물갈이 하든가 말든가 제가 알 바는 아닌데요. 책임을 묻는다면 용기가 없고 투쟁이 없고 보신주의고 부패하고 문정권과 투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웰빙들이다.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자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 탄핵 사태가 있었고 그 뿌리가 되는 20대 총선 공천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20대 공천이 탄핵 직전에 2016년 4월에 있었던 선거입니다. 거기서 123석인가 해서 민주당에 한 석 졌지요. 그 공천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므로 현역 물갈이 폭도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서 공천 개혁을 한다면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출신인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정치혁신특위가 하는 일은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상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20대 공천 후유증을 언급한 것은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요. 또 신상진 특위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실효적 조치를 하려면 결국 공천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다며 공천 심사에서의 감점, 삼진 아웃제,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배제까지 들어가는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지도부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확실한 인적 쇄신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큰 실책을 거듭해도 문 정권이 한국당이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친황교안 공천으로 물갈이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도 이름 좀 알렸다고 그걸 가지고 황교안이나 칭찬하고 황빠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 한국당에 가서 이번에 공천이나 한번 해볼까? 물갈이 자기 사람으로 많이 할 건데 유튜브에서 황교안을 그냥 하루 종일 빨고 앉았으면서 띄우면 황장수는 그래도 옛날에 정치도 했고 한 자리 시켜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유튜버는 그야말로 볼 필요가 없어지는 유튜버가 되는 거죠. 보수가 망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한국당에 가서 공천이나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지요.
자, 그런데 결국 황교안은 친박들을 쳐내고 막말하는 사람 쳐내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 보들보들하게 황빠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총리 장관할 때 밑에서 관료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황교안 비슷한 유의 인물들을 갖다 꼽으려고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황교안이 2,000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해서 거기서 갖다 놓은 사람을 보고 아 한국당이 개혁했구나 물갈이만 하면 무조건 잘한다고 박수 칠 것 같습니까? 문제는 물을 관리할 때 어항에 물을 갈 때 어항에 이 물고기들이 오줌을 누고 뭐 배변을 하고 했으니까 그걸 깨끗이 가는 물이 돼야지. 어디서 떠왔는데 썩은 또랑물을 어항에다가 넣으면 물갈이 하면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하는 모양을 보면 물갈이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시대의 보수에게 요구되는 용기, 투쟁, 헌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황빠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보수 정당 주변에 얼쩡거린 정치를 더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사쿠라들을 또 갖다 놓을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무슨 경제 무슨 특이요? 거기에 뭐 40몇 명의 외부 인물들 내용 보니까 딱 정경련 같은 데 가면 환영할 사람들만 갖다 놨더만요. 저도 이제는 각호 다름을 명확하게 해서 제 칼라대로 마음대로 말 좀 하고 살랍니다. 저 뭐 압력 넣고 욕하고 지랄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는 총선 집니다. 자, 대선 남았는데요. 그 전에 한국당을 저 따위로 간다 그러면 해체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껍데기들을 그 전에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 사람들로 물갈이 한다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 서너 번 해먹은 한국당에 닳고 다른 사람들이 황교안이 물갈이 하면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하고 물러날 것 같습니까? 이들이 또 어디 가겠어요? 애국당부터 해서 밖에 또 키우겠죠? 유승민 세력하고 다 합쳤어요? 그러면 보수 분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황교안이 지금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나는 종로 나간다. 누구든지 종로 나와서 나하고 붙자. 임종석이든 이낙연이든 정세균이든 다 와라. 환영한다. 빨리 교통 정리하라 해야 돼요. 자,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하는 김세연이가 지난 수요일 황교안이 정치 최전선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전공법으로 지금 붙어야 된다. 여의도 연구원은 지금 한국당의 총선 전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이 있다면 거기 상응하는 한국당의 단체가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자, 김세연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황교안이 총선을 진두지휘할 명분이 생기려면 그 정도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서울 종로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지요. 이 사람 정치 더 하려고 안 물러나고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여기 출신이고 이명박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라고 흔히 청와대가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마해서 정치적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흔히 대통령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황교안이 비례대표로 나가가지고 지금 선거를 지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황교안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황교안 본인의 소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가 과거에 DJ도 벼랑 끝에 승부 전략으로 뭐 14번인가 그랬는데 그 앞에 13번까지 됐다. 그래서 황교안도 한 20번쯤 걸어서 비례대표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황교안을 국회의원 당선시키려고 20번까지 찍어주지 않겠나. 웃기는 소리. 지금 황교안이 솔직히 말하면 김대중 뻘이 됩니까?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서 다 칭찬하고 아부만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나가려면 종로 나가고 또 핑계가 구차합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급이 나오는 지역에 가서 한번 붙는 것도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자, 황교안은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나갈 것 같으면 지금 벌써 깨끗하게 나간다고 하겠지요. 이 사람은 그런 승부를 전혀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 대표되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창원 성산에 보궐선거 출마하라 했잖아요. 된다고. 안 나갔잖아요. 사실상 거기 이사 가서 살고 있으면서도 출마 안 했어요. 거기 됐으면 다음에도 거기 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자, 지방에 가서 선거해서 지역구 하기 싫다. 지금 그러고 당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잘못되면 초장에 대표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지금 그 계산해서 안 나갔잖아요. 그러고는 또 될만 하니까 그 선거를 자기 선거처럼 뛰었는데 500 몇십 표 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은 딱 이해찬과 반기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황교안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야당 대표가 진백일이라고 책 내고 에세이집을 그 사이에 준비해서 내고 무슨 청춘 콘서트하고 진백일 행사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솔직히 보수가 길을 잃었는데 거기에 그 보수 야당 대표 100일 동안 뭘 한 게 있다고 지금 야당 대표 취임 100일 행사를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러던 사람 아무도 안 됐어요. 황교안보다 총리로서 훨씬 재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도 있던 고건이나 이해창도 안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렇게 예스맨도 아니었어요. 대통령한테도요. 할 말은 했던 사람이고 던지고 나갈 줄도 알았던 사람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카리스마도 황교안보다 메시지 전달력이나 능력도 훨씬 좋은 사람도 안 됐습니다. 황교안은 반기문류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송건도 없는 뱀장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기문이가 2달도 못 간다 이랬는데 2주를 못 가더만요. 대선 나왔을 때 2017년 초에요. 1월 달에. 황교안은 얼마를 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독설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는 걸 100일을 보니까 남은 1000일도 빤하다는 겁니다. 1000일 가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황교안은 솔직히 말하면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그럼 대안이 뭐냐? 아니 빨리 내려오고 누군가가 다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솔직히 보수도 이제 다양하게 그룹화되어서 대선까지는 그 다양한 보수 그룹들이 서로 국민한테 경쟁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 한국당 저 하나를 믿고 거기다 올인했다가 거기에 대표 선수가 져버리면 우리가 다 같이 져야 되는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엄청나게 많은 보수 세력들이 활성화되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국민들을 상대로 구애를 하고 또 경쟁을 하고 그럼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상품이 발굴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세론 같은 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는 원래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